그의 손길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자제력을 무너뜨릴 만큼 강렬하게 내 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벽에 밀착된 채로 나는 그의 터치 하나하나에서 전해지는 뜨거움과 숨이 멎을 것 같은 그의 움직임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그는 나의 허리를 단단히 잡으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의 입술이 내 귀를 스치자 내 숨은 거칠어졌고 자기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니까 그만 말하고 빨리 해.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내 몸이 그의 몸에 맞닿으며 자연스럽게 아치형으로 휘어졌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단호한 움직임으로 내 허벅지를 잡아들고 쉽게 들어 올렸다. 내가 그의 허리를 감싸며 다리를 감았을 때 내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강렬했고 욕망과 완전한 통제 불능이 섞여 있었다. 더 강하게 나는 목이 쉰 듯한 갈라진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내 몸의 모든 세포를 휘감는 쾌락을 선사하며 내 요청에 응답했다. 그 순간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다. 밤은 무더웠고 하늘은 마치 다가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는 폭풍을 약속하듯 무겁고 흐렸습니다. 작은 아파트 건물의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든 쇼핑 봉지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몇 달 사이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의 이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 나는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그 비밀은 그림자처럼 나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파트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이웃집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며. 준호는 과묵하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시선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피하지 않는 눈빛. 마치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좋은 밤이에요, 하영씨. 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좋은 밤이에요, 준호씨. 나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두근거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칠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항상 근처에 있었습니다. 신경을 쓰는 듯 했지만 절대 성가시게 하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거나 쇼핑 봉지를 들어주는 작은 행동들은 사소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내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내가 스스로 외면하려 했던 것을.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어느 날 밤의 정전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전기가 끊기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하늘을 울리는 소리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나는 촛불을 켜고 어둠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가로 갔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랜턴을 들고 서 있는 준호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내 작은 아파트 내부를 훑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네, 그냥 전기가 없으니 좀 어색하네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까 해서요. 어두운 곳에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예의상 그를 안으로 초대했지만 그가 문턱을 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전과 날씨에 관한 간단한 말들. 그러나 점차 나는 준호가 단순한 이웃 이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낯선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변하기 마련이죠. 그가 어느 순간 말하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내 안에 무언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따라옵니다. 준호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마치 내 반응을 시험하려는 듯 말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나는 예상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촛불에 흔들리는 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어 우리 주위를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영 씨.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내 말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서 울려 퍼졌다. 그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부드럽게 내 팔을 만졌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나를 이 순간에 가두려는 듯한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죄책감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죠. 그는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밀 때문이 아니라 준호가 얼마나 쉽게 내 모든 방어벽을 넘어오는지 때문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거나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빛으로. 하영 씨, 괜찮으세요? 어느 날 그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며 물었다. 네, 괜찮아요. 왜요? 나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또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냥 요즘 당신이 신경이 다른 데 팔려 있는 것 같아서요. 그는 가벼운 톤으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절대 가볍지 않았다. 마치 그가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하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내 몸을 얼어붙게 했고 경고처럼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문을 열기도 전에 누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준호는 그곳에 있었다. 한쪽 입술만 살짝 올라간 미소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혼자가 싫을 것 같아서요. 그는 익숙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에요. 나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그럼 언제가 적당할까요? 그는 내가 더 이상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문을 넘어 들어왔다. 마치 내가 그를 막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존재는 공간 전체를 차지하며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고 그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내 몸에 열기가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예상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내 눈을 응시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보고 있으니까요, 하영 씨. 당신이 숨기려고 하는 것을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우리 사이의 거리가 거의 사라졌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내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내 몸은 이미 저항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가 나를 키스했을 때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의 손은 단단히 내 허리를 붙들고 천천히 나를 뒤로 밀어 결국 내 등이 부엌 테이블에 닿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의 낮고 쉰 목소리가 내 귀에 가까이 들렸다. 입 다물어요.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다시 그의 입술을 내게로 끌어당겼다. 그는 낮고 쉰 웃음을 흘렸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천천히 내 허벅지를 따라 움직이며 내 드레스의 가벼운 천을 밀어냈고 그의 몸은 억제된 긴장감과 함께 내 몸을 누르고 있었다. 당신이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그는 속삭이며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내게서 새어나온 신음은 저절로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만 말하고 빨리 해요. 나는 욕망이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단호한 움직임으로 나를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앉혔다. 그의 손은 내 피부를 샅샅이 탐색하며 그의 입은 다시 내 입을 찾아들었다. 그의 키스는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강렬했다. 그가 다시 가까워졌을 때 그 터치는 더욱 강렬해졌고 모든 움직임은 욕망과 긴박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시작했지만 내게서 나온 낮은 한숨은 곧 더 깊고 본능적인 소리로 변했다. 준비됐어요? 그는 내 허벅지를 단단히 잡으며 속삭였다.
그의 손길은 주위를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다. 더 강하게 나는 간절함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손은 그의 어깨를 따라 미끄러졌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 점점 더 강렬하고 깊은 움직임으로 나의 요청에 응했다.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마침내 클라이맥스가 내게 찾아왔을 때 시간 자체가 멈춘 듯했다. 내 몸은 떨렸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피부를 스치며 모든 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 순간은 이전의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멀리하며 몇 분 전의 강렬함과는 대조적으로 옷을 차분히 정리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내게 고정되어 있었고 마치 내가 감추려는 것을 파악하려는 듯했다.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하영 씨? 그는 갑자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진지했다. 나는 얼어붙어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묻는 것은 단순히 방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사이의 긴장은 손에 잡힐 듯 선명해졌다. 우리는 말을 섞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침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그의 눈빛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내 몸을 전율시키고 심장을 뛰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내가 잊으려 했던 과거의 무게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어느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가 아니었다. 그날의 방문은 또 다른 놀라움으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다. 우아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 입을 열기도 전에 나를 분석하는 듯 보였다. 하영 씨죠? 그녀는 마치 이미 내가 맞는 걸 알고 있는 듯 물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는 속에서 자라나는 불편함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제 이름은 지수예요. 준호 씨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즉시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그녀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지수는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마치 그녀의 말이 곧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준호 씨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공기 중에 떠돌며 무언의 위협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의도보다 낮아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과거가 있어요. 여자들, 복잡한 상황들, 그리고 나도 그 복잡한 상황 중 하나였어요. 갑작스러운 냉기가 몸을 휘감으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질문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는 설득력이 있지만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지수가 떠난 후 나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불편한 의심의 씨앗을 남겼다. 내 일부는 준호가 위험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에게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내가 고의로 외면했던 어떤 것이 맞서기에는 너무 아플 것 같은 그것이. 그날 밤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쓰던 중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즉시 긴장했고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문을 열자 그곳에 그가 있었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직설적이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이야기요? 나는 단호해 보이려 했지만 마지막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내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지수 씨가 다녀갔죠, 맞나요? 나는 그의 확신에 놀라 침을 꿀꺽 삼켰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는 한숨을 쉬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며 물었지만 대화는 이미 내 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당신을 겁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그녀가 하는 일이니까요. 왜요? 그녀는 내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내 목소리는 다시 멈췄다.
그 뒤를 잇는 침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그의 대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수는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무슨 끝이요? 나는 목소리를 억지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고 있었다. 그는 긴장한 몸으로 한 걸음 다가와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선택하며 말했다. 나와 지수는 예전에 관계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그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의 말투에 담긴 희미한 망설임은 그의 이야기가 완전히 진실일지 의문을 품게 했다. 그게 다인가요? 나는 더 많은 대답을 기대하며 물었다. 그래, 더 이상 알 건 없어. 그는 대화를 끝내려는 듯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를 믿고 싶었다. 정말로 믿고 싶었지만 내 안의 일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내 생각 속에 혼자 남겨졌다. 아무리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해도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마치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불안한 질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나를 파멸시킬지도 모를 것에 휘말리고 있는 걸까? 그 후 며칠 동안 지수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마치 끊임없이 울리는 메아리처럼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불안과 의심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준회에게는 내가 최악을 믿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진실된 모습처럼 보이는 것들, 아니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환상일 수도 있는 그것이. 어느 날 밤 불확실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나는 스스로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건물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린 뒤 나는 아파트를 나섰다. 준호가 집 열쇠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가 한때 대수롭지 않게 언급했던 은닉처였다. 내 손은 열쇠를 사용하는 동안 떨리고 있었다. 이런 짓은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답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어떤 도덕적 기준보다 우선했다. 그의 아파트는 정돈되어 있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진짜 모습을 밝혀줄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잠겨있는 서랍을 발견했다. 몇 분간 잠금 장치를 열려고 애쓴 끝에 결국 서랍은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숨을 멈추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들. 많은 사진들. 어떤 사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었고 어떤 사진은 지수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심장을 멈추게 만든 것은 바로 내 사진이었다. 내 손은 사진을 들고 떨렸다. 분명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최근의 사진이었다. 공기가 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내 머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처리하려 애썼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당황하며 서랍을 닫고 내가 여기 있었다는 흔적을 지우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문이 열리더니 그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안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답이 필요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길 수 없이 중얼거렸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문을 닫고 그의 시선은 내가 마치 방패처럼 쥐고 있는 사진으로 빠르게 향했다. 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그의 표정은 불편함과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영 씨,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마치 내가 믿어주길 바라는 듯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설명해봐요. 나는 물러서며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고 나는 그가 말을 거부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무거운 한숨과 함께 그는 입을 열었다. 나는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어요. 그것이 내가 순간을 포착하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간직하는 방식이죠. 이건 병적이에요, 준호 씨. 나는 두려움과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좌절한 듯 보였다. 그게 병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일 뿐이에요. 이 여성들 하나하나가 내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달라요. 그의 말은 나를 놀라게 해야 했고 아마도 내 일부는 정말로 경악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진실성과 뭔가에 사로잡힌 듯한 느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내가 본 사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그만둬야 해요, 준호 씨. 나는 이 일의 일부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며 마치 내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막지 않겠어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보낸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내가 우리 사이에 두려고 했던 거리는 무의미해 보였다. 그를 보지 않아도 나는 그의 존재가 내 주변에 맴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그가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은 끊임없이 갈등했다. 내 일부는 모든 것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 그 장을 닫고 싶었다. 하지만 또 다른 불안한 부분은 답을 원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호 씨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어느 아침 커피를 마시던 중 문 아래로 무언가 미끄러져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문 앞을 확인하자 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단호하고 깔끔한 필체로 적힌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하영 씨, 옥상에서 만나주세요.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내야 합니다. 쪽지를 쥔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를 만나는 생각만으로도 공포가 몰려왔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난간의 기대 도시의 정형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고요함 속에서 왔군요.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왔어요. 하지만 당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답을 원해서요. 나는 예상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표정은 진지했지만 이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당신이 나를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그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당신의 일부는 이것이 끝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의 말은 내게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요. 나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 반박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느낌이었다. 나는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이곳, 당신이 숨기려는 과거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과는 느낄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도 알아요. 내 몸이 긴장했다. 그의 말이 맞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 사진들은 왜 가지고 있는 거죠, 준호 씨? 왜 제 사진까지? 나는 불안이 섞인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마치 적절한 말을 찾으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건 내가 맺는 연결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사진 하나하나가 내 삶의 순간이고 내 일부를 나타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에요. 그가 한 걸음 다가오자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다릅니다, 하영씨. 그리고 그게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순간 그의 눈에서 연약함과 인간미가 엿보였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아침의 차가운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이 현실 세계임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호 씨. 나는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줄 수 있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두 손을 들어 내 얼굴을 감쌌다. 그의 눈이 내 눈을 깊이 응시했고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영씨.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나를 무장해제시켰다. 내 본능에 반하여 나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나를 안고 있는 동안, 그리고 주위의 세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거짓말이라면? 옥상에서의 만남 이후 며칠간 내 감정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내 일부는 준호의 모든 말과 시선에 믿음을 두고 싶었다. 하지만 더 이성적인 또 다른 부분은 무언가 여전히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대화, 순간들, 그리고 세부 사항들을 다시 떠올렸다. 클라라의 말에는 일부 진실이 있었지만 준호 역시 몇 가지는 진심으로 말한 것 같았다. 문제는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깨웠다. 이번에는 클라라였다. 하영씨,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클라라는 지난번보다 더 초조해 보였고 마치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다. 하영씨, 지금 당신이 위험에 처했어요. 내가 전에 경고했었지만 당신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강렬한 시선에 속이 뒤틀리며 물었다. 클라라는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가 단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듯했다.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녀가 말하려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지금 우리 둘밖에 없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패턴이 있어요. 그는 하영씨 같은 여성들에게 접근해요. 상처받고 뭔가를 찾아 헤매는 여성들에게요. 그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척하지만 결국엔 항상 나쁜 결말을 맺어요. 그녀의 말에 속이 뒤틀렸다. 나쁜 결말이라니? 나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종하고 통제하려 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때 그는 사라져요.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무언가를 남기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나를 찔렀다. 내 일부는 그녀를 내쫓고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싶었다. 하지만 또 다른 내 일부는 그녀의 말에 진실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준호와 직접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그의 아파트로 가서 문을 세게 두드렸다. 그는 문을 열었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나를 들여보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에요, 하영씨?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준호씨. 전부 다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다. 이미 말할 건 다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는 대답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방어적인 기색이 묻어 있었다. 아니요, 당신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클라라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입으로 듣고 싶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그는 나를 오랫동안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변화를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내 과거가 날 가만히 두지 않네요. 그럼 설명해줘요. 그 사진들, 그 이야기들, 이 모든 걸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쳤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마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말했잖아요. 사진들은 나의 일부예요. 내가 맺었던 연결의 흔적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선을 넘었어요. 클라라와 나는 관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날 비난했어요. 이제 그녀는 나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럼 나는요? 나는 당신에게 뭐죠?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강렬했고 그 안에는 무언가 진실해 보이는 것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믿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밤 내 아파트로 돌아와 나는 결심을 내렸다. 아무리 그를 믿고 싶어도 내 본능은 이제 떠나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짐을 챙겨 조용히 떠났다. 도시도 건물도 준호도 뒤로 한 채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내가 남겨둔 모든 것의 무게를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침묵이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를 의미하는 침묵이었다. 이것은 반전과 미스터리로 가득 찬 이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놓으세요. 여기서는 매 이야기마다 새로운 교훈과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그녀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